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채권에는 크게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이 있는데, 민사채권이라는 것은 일반인들끼리 돈 거래를 했을 때의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10년이죠. 그런데 상사채권은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그때 금융기관이 상인이란 얘기예요. 그건 상사채권 5년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 간이 돈 거래라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이유가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금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럼 사업이라는 것은 상행위란 얘기예요.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상사채권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건데 무조건 민사채권 아니냐, 그래서 10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행위를 할 거라는 걸 알고 그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거면 그거는 민사채권이 아니고 상사채권입니다. 그래서 5년이 소멸시효예요.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돈 거래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상인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상행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5년에 걸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돈을 빌린 입장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상사채권이면 5년, 민사채권이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난 더 이상 돈을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된 거 알면서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거 모르고 돈 갚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그걸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즉 항변을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이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나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판단해 주지 않거든요. 설령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거든요. 판사가 알아서 판단 안 해줍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가만히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나면 승소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이 걸립니다. 그거는 상사채권이든 민사채권이든 다 똑같아요. 10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났어요. 승소 판결문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게 집행권원이거든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 제기해야 돼요? 청구이의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청구이의소라는 것은 처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승소 판결문이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판결문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행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소를 제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장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 판결로 인한
채권은 그래서 이 집행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채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반드시 적극적으로 법원에다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